근데 진짜 무서운 게요. 이 말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벌써 떼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막 설렙니다. 난 이미 부자야. 이미 난 부자야. 돈 많이 벌었어요. 이미 막 설레고 그럽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뭐죠? 오늘의 주제는 사기꾼들입니다. 제가 형사전문 대표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제가 사기꾼들을 엄청나게 고소를 많이 하거든요. 하루는 우리 직원이 변호사님 왜 맨날 고소만 하세요? 라고 할 정도로 제가 고소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없으면 해서 오늘 주제를 사기꾼들로 잡았습니다. 제가. 그럼 변호사님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은데 오늘 주제로 좀 로펌 매출에 큰 타격이 있는 건 아닌가요? 그게 또 그렇게 되나요? 그래도 우리 변호사님 공익을 위해서 말씀해 주실 거죠? 그럼요. 그 금전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고 금전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사시거든요. 심지어는 이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꼭 촬영을 해야죠. 여러분들이 꼭 끝까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변호사님 사기꾼들은 좀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크게는 두 가지 유형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너 부자 만들어줄게 유형. 두 번째는 급해서 그런데 한 달 안에 갚을 테니 돈 좀 빌려줘 유형이에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인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유형이에요. 내가 너 부자 만들어줄게 유형을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내가 너 부자 만들어줄게 유형 도대체 뭔가요? 일단 이분들은요,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명품을 몸에 휘감고 다닙니다. 소위 잘 나가는 척은 다 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주로 쓰는 멘트들이 있어요. 나한테 너무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나 혼자 부자 되기가 미안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너도 내가 한번 부자 만들어줄게, 이딴 소리를 합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게요, 이 말을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벌써 떼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막 설렙니다. 난 이미 부자야. 이미 난 부자야. 돈 많이 벌었어요. 이미 막 설레고 그럽니다. 너무 많았는데요.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도 있고 TV에서 사실 그런 유형의 그런 사기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기꾼들이 이 상대방을 막 그렇게 상상의 부자를 만들어 놓고요, 결정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네가 먼저 신뢰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 네가 먼저 신뢰를 보여야 우리도 너를 믿고 할 거 아니야. 우리는 1억씩 투자했는데 너는 특별히 5천만 원만 받고 같이 진행을 도와줄게. 마치 선심 쓰듯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의심 없이 돈을 입금합니다. 완전히 피 보는 거거든요. 와, 진짜 무섭네요. 근데 변호사님, 그 투자랑 대여가 뭐가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게요, 이 사기꾼들은 돈을 빌려달라고 말 안 하고 투자하라고 하거든요. 얘네들이 문제가 돼서 수사 단계나 재판 단계에 가면 자기들은 돈을 빌린 게 아니고 투자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라고 하면은 본인도 돈을 잃을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를 알고 투자를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나는 문제가 없다. 왜냐면 나는 투자를 받은 거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빠져나가거든요. 실제로 사람을 기방해서 빌려간 다음에 돈을 안 갚는 경우보다도 이런 투자 사기가 사기죄를 빠져나가기가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사기꾼이죠. 굉장히 고단수입니다. 돈 문제는 정말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급해서 그런데 한 달 안에 갚을 테니까 돈 좀 빌려줘. 이 유형은 뭔가요? 이분들은요, 아까 그분들하고는 달라요. 이분들은 여러분들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가족 당장 수술비가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줘. 아니면 내가 정말 급한 일이 있으니까 야, 이 돈을 네가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을게. 그리고 이자까지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돈을 빌려갑니다. 실제로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 사기꾼들은 그런 급한 사정이 없으면서도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려가는 거거든요. 돈을 빌려가 놓고 이 사람들은 한 달 정도 지나잖아요. 연락이 두절되거나 아니면 한 달 후에도 계속 갚을게 말만 하고는 갚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돌려받는 거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떡하죠? 그럼 돈 못 돌려받는 건가요? 이분들은 너 부자 만들어줄게 유형보다는 상대적으로 소액이거든요. 액수가 적습니다. 아까 얘기한 너 부자 만들어줄게 유형은 최소 사기치는 금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까지 사기를 칩니다. 반면에 내 급하니까 돈 좀 빌려줘 유형은 상대적으로 한 200~300만 원 정도 그렇게 소액을 사기칩니다. 상대적으로 소액이다 보니까 경찰서에서는 고소장도 안 받아줘요. 고소장 들고 가면은 이거 너무 소액이라서 민사로 하세요. 고소장을 반려해버립니다. 근데 민사소송으로 가도 주소도 잘 모르고요. 주소를 알아도 또 송달이 잘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다고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변호사비가 더 많이 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은 돈 돌려받는 걸 포기하게 되죠. 그럼 사기를 안 당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딱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사기당할 확률이 확 줄어들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쉽게 돈 많이 벌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누구든 쉽게 돈 벌고 싶죠. 이 사기꾼들이 우리가 쉽게 돈 벌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노리는 거거든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누가 나한테 와서 너 쉽게 부자 될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럼 걔네들은 10종 8구 사기꾼들이에요. 그렇게 쉽게 벌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걸 뭐 남한테 알려주겠습니까? 지들이 다 해먹지? 안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유형한테는 돈을 안 빌려주셨으면 하는데요. 그래도 돈을 빌려주겠다 하시면 제 생각에는 그냥 돈을 포기하고 돈 돌려받는 걸 포기하고 그냥 돈을 준다고 생각하시고 돈을 빌려주시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 부자 만들어줄게 유형은 변호사 선임하면은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꽤 높아지는데 이 두 번째 유형은 저희도 솔직히 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오케이?